항상 법원이 조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분들도 있고 가짜 직장을 구했다는 이유로 입출금 내역, 내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 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95년생의 굉장히 젊은 남성분의 사건이었습니다. 지인이 그 남성분한테 야, 여기 투자 좀 해봐라. 진짜 돈 되는 거 있는데 투자 수익금 많이 줄게. 이 말에 속아서 지인에게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전부 사기당해버리고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이번 사건을 기반으로 우리가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항상 법원이 조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항상 법원이 보정 권고를 내리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제일 먼저 조사를 합니다. 우리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일부는 변제해주고 일부는 탕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아무리 일부 금액 소액이라도 변제를 하기는 한다는 말이잖아. 변제를 하기는 한다는 말이니까 내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나 자기의 근로자 지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많은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걸 제출해야 되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나 그 안에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지금까지 부가세 납부했던 내역들, 이런 세금 납부 내역들, 이런 것들을 제출해주면 내가 사업자로서 돈을 계속 벌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증빙 서류가 만들어지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파트타임이나 알바나 비정규직이나 그냥 껌껌이 돈 받고 일하는 일용직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또는 개인사업자 같긴 한데 사업자 안 내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심지어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분들도 있고 세금 낸 납부 내역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본질적으로 금융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이 계좌에 돈이 찍히나 안 찍히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돈을 버나 못 버나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자료를 통해서 내가 정식으로 신고된 등록된 그런 근로자나 사업자는 아니지만 이런 계좌 내역들을 보면 실제로 돈 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 찍히는 거는 실제로 매출이 있다는 거에 대한 큰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걸로 입증해서 개인회생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만 나는 통장마저 사용할 수 없어서 그것도 증명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왜 현금을 받고 일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진술서나 구체적인 진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지 개인회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직장이 맞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발급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서 소명받고 이제 개인회생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법원에서 무조건 조사하는 내역은 계좌 내역입니다.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법원에 계좌 내역을 내셔야 되는데 내가 숨기고 싶은 은행은 숨기고 보여주고 싶은 은행의 계좌 내역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다 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잔액 100만원 남았다. 이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 계좌의 입출금 내역, 내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왜 그 사람의 계좌 내역이나 카드 내역을 다 보려고 하는가? 그것은 사치나 탕진, 은닉 이런 부당한 사용 내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원래는 내 급여가 200만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원 빼면 월 75만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36개월 변제하면 2,7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제출한 계좌 내역을 가지고 조사를 다 해봤는데 토토 탕진이 1,000만원이 있고 사치가 1,000만원이 있고 부모님한테 돈 이체해 줘버린 게 1,6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3,6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잖아요. 그럼 이걸 청산가치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당하게 쓴 3,6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3년 동안 3,600만원 이상 변제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3,600만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한 매월 1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월급이 200만원이면 월 75만원 내고 끝내야 되는데 월 100만원 내야 되니까 청산가치에 많이 반영되는 만큼 변제금이 계속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청산가치에 집어넣기 위해서 법원은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법원에서 무조건 조사하는 것, 법원에서 무조건 보정 권고를 내리는 부분. 세 번째, 재산 처분한 내역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아파트든 뭐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보증금이든 어떤 거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팔아서 없애버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차를 팔아버렸는데 3,600만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없어. 그러면 법원에서는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팔았던 그 3,600만원 그거 어디 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3,600만원을 정당하게 썼다, 내 기존 채무 상환에 썼거나 카드사 돌려막기에 썼다, 이렇게 정당한 사용처가 소명이 되면, 그러면 내가 월급이 170만원이니까 1인 생계비 125만원을 빼면
월 45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차 팔고 3,600을 받았는데 그걸 부모님을 다 줘버렸다, 배우자를 다 줘버렸다, 그러면 부당하게 재산을 타인에게 은닉하고 재산을 처분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3,6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청산가치 3,600만 원 이상 3년 동안 변제를 해내야 되니까 3,600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나는 최소한 매월 1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변제금 45만 원으로 끝날 게 변제금 10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개인회생 채무자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오토바이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몇백만 원 받았는데 그거는 그냥 법원에 금액도 작고 하니 문제 삼지 마시고, 또 뭐 생활비를 썼고 하니까 그 소액 금액인 경우에는 생활비라는 정당한 사용처에 썼다는 게 충분히 추정되지 않느냐, 금액이 작으니까. 이렇게 소명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 젊은 채무자 같은 경우는 150만원 직장을 구해왔는데 1인 생계비 125만원에서 추가 생계비 좀 올려가지고 132만원을 뺐어요. 그래서 매월 18만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거든요. 18만원 36개월 변제하면 650만원 정도 변제하는 거니까 자기 채무 3,600만원 중에 65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탕감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죠. 18만원 정도면 젊은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매월 충분히 납부할 수 있으니까 변제금도 낮고 탕감도 크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법원이 조사하는 보정 권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장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계좌 내역, 지금까지 갖고 있던 돈들은 어디에 썼는가, 그리고 카드 어디에 결제했는가. 세 번째는 직전 재산 처분,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아파트나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그 재산을 부모님이나 배우자한테 빼돌린 게 아닌가. 요 3가지를 반드시 조사하게 되니까 미리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개인회생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